일본의 작은 마을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게 된 순간 한 노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편지의 마지막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50년간 잠들어 있던 한국 소년의 마지막 말. 이제 당신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무라카미 쇼지라고 합니다. 니가타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살고 있는 76세 은퇴 교사죠. 교직에서 물러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봄날이었어요. 창고 정리를 하던 중 오래된 교사용 가방이 눈에 띄었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던 물건이었죠. 손때가 묻은 가죽 표면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아직 남아 있었나. 가방 안쪽을 살펴보니 낡은 교과서와 메모들이 가득했어요. 중학교에서 가르치던 시절의 흔적들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꺼내보는데 갑자기 작은 봉투 하나가 미끄러져 나왔죠. 누렇게 변색된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들여다보니 어렴풋이 기억이 떠올랐어요. 젊은 시절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때의 기억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호기심에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2장의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하나는 일본어로 다른 하나는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일본어 편지는 예전에 읽었던 것 같았지만 한글로 된 편지는 내용을 알 수 없어서 그냥 넘겼던 것 같았습니다. 편지의 끝부분에는 이정수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이 이름을 보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이정수. 그 아이가 준 편지였구나. 머릿속에 한 소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50년도 더 전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만났던 그 소년이 보낸 편지였어요. 그때 저는 일본 청년 봉사단으로 한국에 파견되어 1년을 보냈습니다. 정수는 제가 만난 학생 중 가장 총명했던 아이였죠. 일본어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정수가 건넨 마지막 인사와 감사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글로 된 다른 편지에는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 걸까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편지, 왜 한글로도 따로 썼을까? 방 안에 혼자 앉아 한참을 그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따라가며 추억에 잠겼어요. 정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쇼지 형, 나중에 꼭 다시 만나요. 그날 밤 편지를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소년이 왜 2개의 편지를 썼는지, 한글로 된 편지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궁금했어요. 미스터리처럼 느껴지는 한글 문자들, 그 속에 뭔가 중요한 것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슬며시 들었습니다. 다음 날 망설임 끝에 지역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 사서에게 다가갔어요. 한글 학습서가 있을까요? 사서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니가타의 작은 도서관에 한글 관련 책이 몇 권 있다는 게 다행이었죠. 무라카미 선생님, 갑자기 한국어를 배우시려는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오래된 편지 하나가 있어서요. 내용이 궁금해졌습니다. 사서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뒤로 하고 책 한 권을 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편지에 있는 몇 개의 단어만 알아보려 했어요. 하지만 한글을 알아갈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까, 나, 다, 라, 마, 바, 사. 노트에 한글을 하나씩 써내려갔습니다. 손이 종종 떨렸어요. 나이 탓도 있었지만 이 글자들이 점점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한글의 논리적인 구조가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배우는 즐거움도 느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찾아 한글 발음을 따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입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색하게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배우기 시작했지만
낯선 발음이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신기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정수가 있었던 한국의 마을도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기초적인 단어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직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간단한 문장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공부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2달 정도가 흐르자 어느 정도 편지의 내용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제 실력이 느껴졌어요. 이제는 정수의 편지를 조금씩 해독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책상 위에 놓인 정수의 편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이제는 몇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친구 감사합니다. 기억. 단편적인 단어들이었지만 편지의 내용이 따뜻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지 중간에 전쟁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쟁? 정수가 왜 전쟁에 대해 얘기한 걸까? 그날 밤 한글 공부를 하다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배우고 있는 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수의 목소리, 그리고 그 시절의 기억이었죠. 그때는 몰랐지. 이게 그 아이가 내게 남긴 중요한 이야기였다는 걸. 편지를 바라보니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이정수. 이름을 중얼거리자 50년 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1970년대 초반, 저는 23세 젊은이였어요. 일본 청년 해외봉사단으로 한국의 작은 어촌 마을에 파견되었죠.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언덕 위 작은 학교. 나무로 된 교실에 앉아있는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들. 그 중에서도 가장 또렷이 기억나는 얼굴이 바로 이정수였습니다. 선생님, 일본은 어떤 곳인가요? 맑은 눈동자로 질문을 던지던 12살 소년. 정수는 가난했지만 똑똑하고 호기심이 많았어요. 한국어를 거의 모르던 저에게 일본어를 가르쳐 준다고 쪽지에 일본어 단어를 적어 건네기도 했습니다. 정수야, 이 물고기는 일본어로 뭐라고 해? 사카나요. 사카나. 어느새 정수는 제게 일본어를, 저는 정수에게 세계 지리를 가르치는 사이가 되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함께 바닷가를 걷거나 언덕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쇼지 형, 나중에 저도 커서 일본에 갈 거예요. 도쿄에 있는 큰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 꿈을 이야기하던 정수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정수의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어요. 그래, 꼭 그렇게 될 거야. 열심히 공부하면 언젠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어린아이의 꿈을 응원하는 말이었는데 정수는 그 말을 진심으로 새겨들었던 모양입니다. 매일같이 저에게 일본어를 배워갔으니까요. 봉사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정수는 자주 저에게 물었습니다. 쇼지 형, 꼭 다시 와주실 거죠? 물론이지. 기회가 되면 꼭 다시 올게. 떠나는 날 학교 아이들이 모두 나와 작별 인사를 했어요. 정수는 마지막까지 손을 흔들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버스에 오르기 직전 정수가 달려와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형, 이거. 제가 쓴 편지예요. 나중에 일본에 가서 읽어주세요. 허둥지둥 버스에 오르면서 봉투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정수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더니 버스가 언덕을 넘어가자 보이지 않게 되었죠. 일본으로 돌아와 바쁜 일상에 묻혀 살다가 어느 날 가방에서 정수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일본어로 된 편지와 한글로 된 편지 2장이 있었죠. 일본어 편지에는 감사의 말과 작별 인사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한글로 된 편지는 그냥 넘겼습니다. 한글을 읽을 줄 몰랐고 당시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편지는 제 가방 속에 묻혀 50년이란 세월을 보냈습니다. 미안하다. 난 그때 너의 말을 듣지 않았구나.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정수에게 받은 편지를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제 와서 후회로 다가왔어요. 그 아이는 분명 2개의 편지를 쓴 이유가 있었을 텐데 저는 그걸 50년 동안이나 무시했던 겁니다. 노트에 적힌 한글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제는 정수의 편지를 해독할 때가 되었어요. 조금씩 배운 한글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어나갔어요. 쇼지 형에게.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정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50년이 흘렀지만 그 소년의 목소리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편지를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갑자기 저는 정수가 편지를 2개 쓴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일본어로 된 편지는 표면적인 인사였고 한글로 된 편지에는 그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담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형이 떠나고 나면 저는 군대에 갈 거예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970년대 초반 12살 소년이 군대라니. 뭔가 잘못 읽은 걸까요?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읽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6.25 전쟁 때 돌아가셨어요. 저도 아버지처럼 나라를 지키고 싶어요. 6.25 전쟁.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수가 말한 군대는 무슨 의미였을까? 그리고 왜 이런 내용을 한글로만 써서 전했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정수의 편지를 완전히 해독해야만 그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창밖으로 달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서 50년 전 한국 바닷가에서 정수와 함께 걸었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소년이 저에게 남긴 편지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5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밝혀지리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책상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정수의 편지를 다시 펼쳤어요. 쇼지 형에게. 형이 떠나고 나면 저는 군대에 갈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6.25 전쟁 때 돌아가셨어요. 저도 아버지처럼 나라를 지키고 싶어요. 첫 문단을 다시 읽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정수는 제가 한국에 있을 당시 12살 정도였습니다. 군대에 갈 나이가 아니었죠. 그래서 사전을 찾아가며 계속 편지를 해독해 나갔습니다. 손가락으로 한 글자씩 짚어가며 천천히 읽었어요. 제가 이 편지를 쓰는 건 형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어서예요. 일본어로 쓴 편지는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으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한글로 썼어요. 점점 더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정수가 말하는 진실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저는 이정수가 아니에요.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수가 아니라니. 그럼 누구란 말인가요? 저는 이정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제게 형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1950년 한국 전쟁 때 형과 비슷한 일본인 선생님이 우리 마을에 있었대요. 1950년?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계속 읽어나갔어요. 아버지는 그 선생님과 친구가 되었고 전쟁이 심해지자 그 선생님은 일본으로 돌아갔대요. 떠나기 전 선생님은 아버지에게 나중에 일본에 초대하겠다고 약속했답니다. 천천히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이정수는 실은 이정수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사용해 저와 친구가 되었던 거였죠. 아버지는 그 약속을 평생 기다렸어요. 하지만 전쟁 중에 학도병으로 참전했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정수의 아버지, 그러니까
진짜 이정수는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겁니다. 형이 우리 마을에 왔을 때 저는 너무 기뻤어요. 마치 아버지의 옛 친구를 만난 것 같았으니까요. 형의 이름이 쇼지라는 것도 아버지가 말했던 그 일본인 선생님과 같았어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 쇼지가 바로 열쇠였던 겁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알았던 일본인 선생님도 쇼지라는 제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형에게 이런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실까봐 그냥 아버지처럼 이정수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형이 저를 아버지의 친구처럼 대해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소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와 우정을 쌓았던 겁니다. 마치 시간을 뛰어넘어 전쟁으로 끊어진 인연을 이어가려는 것처럼 형이 곧 일본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마치 아버지의 친구가 다시 떠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형, 제가 없더라도 한국은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혹시 아버지의 친구였던 그 쇼지 선생님을 일본에서 만나게 된다면 아버지가 전쟁 중에도 그분을 잊지 않았다고 전해주세요.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고여서였어요. 50년 전 그 소년이 저에게 전하려 했던 메시지가 이제야 제 마음에 닿았습니다. 이게 그 아이의 마지막 유서였던 거야? 그 소년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아직 살아있을까요? 갑자기 그가 너무 보고 싶어졌습니다. 정수. 아니, 정수의 아들이었던 그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어졌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50년 전 한국에서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때 그 소년이 왜 그렇게 일본어를 열심히 배우려고 했는지, 왜 항상 전쟁 이야기를 궁금해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기억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친구했던 일본인 선생님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왜 마지막 유서라고 생각한 걸까?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마지막 부분에 희미하게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곧 군대에 갑니다. 아버지처럼 나라를 지키다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형을 만난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이룬 것 같아서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970년대 초반 한국은 여전히 분단 상태였고 언제든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긴장 속에 있었죠. 그리고 그 소녀는 자신도 아버지처럼 전쟁에 참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2개의 편지를 썼던 거구나. 일본어로 된 편지는 작별 인사였고 한글로 된 편지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진짜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50년 동안 그 마음을 읽지 못했어요. 책상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와 후회해도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그 편지의 의미를 알게 된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정수. 아니, 정수의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야 내 마음을 알게 되었구나. 마치 제 마음의 소리처럼 울려 퍼졌어요. 5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한 소년의 진심이 제게 닿은 이 순간, 저는 무언가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 아이를 찾아보자. 아직 늦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정수의 편지와 제가 메모한 번역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조각조각 해독했던 내용들이 이제는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장을 넘기자 희미하게 쓰여진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흐릿한 글씨였어요. 형, 이 글을 누군가 읽어준다면 그땐 내가 아직 세상에 있는 것 같겠죠?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50년 전 그 소년이 쓴 글을 이제야 소리내어 읽고 있다니. 마치 시간을 뛰어넘어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수, 미안하다. 내 목소리를 내가 너무 늦게 들었구나.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 그리고 이정수라는 이름으로 검색해 보았지만 뚜렷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정수의 아들이 남긴 편지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역사, 두 나라 사이의 아픔,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우정의 기록이었죠. 이런 소중한 이야기가 저 혼자만의 기억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가진 편지의 내용과 배경을 설명하고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 관련 자료라면 더욱 가치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편지의 내용을 번역해서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펴고 정성스럽게 편지 내용을 문서화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옮기는 동안 마치 그 소년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형, 제가 없더라도 한국은 잊지 말아주세요. 이 문장을 타이핑하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그 말은 여전히 제 가슴을 울렸어요. 번역을 마치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저만의 것이 아니라 역사의 작은 조각으로 남게 될 거예요. 혹시라도 정수의 아들 또는 그의 가족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어딘가에 그 소년이 있을까요? 이제는 노인이 되었을 텐데. 그는 아직도 저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야 50년 만에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밤 공기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한글로 된 편지를 통해 저는 잊혀진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이제 제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마음을 다잡고 번역한 자료를 한국 대사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대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제가 보낸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한국 전쟁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국가기록원에 전달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라카미 선생님, 혹시 그 편지를 직접 기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본 자료는 역사적으로 큰 가치가 있습니다. 잠시 고민했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이 편지는 제게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되어야 할 역사의 일부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자료일 테니까요. 네, 기증하겠습니다. 다만 복사본 하나는 제게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대사관 측에서는 기꺼이 동의했고 저는 정수의 아들이 보낸 편지를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50년 동안 제 서랍 속에 묻혀있던 이 종이 한 장이 이제는 역사의 증거물로 남게 될 거예요. 편지를 대사관에 보내고 돌아온 날 노트북을 켜고 한글로 기록된 전쟁 편지들이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 그리고 정수의 아들이 남긴 편지의 의미를 정리하기로 한 거죠. 이것이 저의 작은 증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살아있는 목소리였어요. 50년이 지나서야 그 목소리를 듣게 된 저는 비로소 오래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편지를 보낸 지 3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저에게 날아왔어요. 대사관으로부터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무라카미 선생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의 주인공, 이정수 씨의 가족을 찾았습니다. 메일을 읽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수의 가족을 찾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이어지는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원본 편지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관련 담당자가 이정수라는 이름과 편지에 언급된 마을 이름을 토대로 조사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정수의 후손을 찾아냈다는 거였어요.
그 소년의 이름은 이기호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기호 씨는 5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아들 이준호 씨가 현재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이준호 씨가 선생님과 연락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기호. 그것이 정수의 후손, 제가 알았던 그 소년의 진짜 이름이었군요. 그리고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니. 뒤늦게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된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이준호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었지만 그 아래 일본어 번역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어요. 무라카미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제 아버지 이기호의 편지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종종 쇼지 선생님이라는 분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아버지가 간직했던 소중한 추억을 알게 되어 가족 모두가 감동받았습니다. 이준호의 메일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성이 아이들과 함께 있었어요. 1990년 아버지 이기호와 가족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이기호의 모습을 보니 50년 전 제가 알았던 그 소년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사진 속에서는 이미 중년의 남성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만은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곧장 답장을 썼습니다. 50년 전 한국에서의 기억, 이기호와의 만남, 그리고 뒤늦게 편지를 해독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며칠 후 이준호로부터 다시 메일이 왔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선생님의 메일을 읽었습니다. 우리에겐 눈물 속에서 웃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준호의 설명에 따르면 이정수는 이기호의 외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했다가 전사했죠. 이기호는 어머니를 통해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특히 일본인 친구 쇼지에 대한 이야기를 소중히 여겼다고 해요. 그날 저녁 저는 도시 근처 산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50년 전 이기호와 함께 걸었던 한국의 산길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그저 아이와 함께 걷는 산책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기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산 정상에 도착해 먼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기호야, 내 목소리 전했어. 이제야 내가 정말 살아있었다는 걸 세상이 알아줬구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를 싣고 온 것 같았어요. 50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이기호의 목소리가 저에게 닿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준호와의 연락이 계속되면서 저는 한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한국 대사관에 편지를 기증한 일이 기사로 실렸고 이를 본 마을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라카미 선생님, 혹시 지역 주민들에게 한국과 한글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글 읽기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첫 모임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라카미 쇼지입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은 노년층이었지만 몇몇 젊은 분들도 보였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기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저 50년 전 한국에서의 인연을 통해 한글을 배우게 된 평범한 노인일 뿐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은 참가자들은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죠. 이야기를 마치자 여기저기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국 친구가 있었어요. 50년 전에 한국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한글은 배우기 어렵지 않았나요? 모임의 마지막 칠판에 간단한 한글 단어 몇 개를 적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기억합니다. 이 말들 속엔 단순한 인사 이상의 것이 담겨 있어요. 누군가의 마음, 누군가의 목소리, 그리고 어떤 진실이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한 노부인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한국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만난 한국 가족들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읽지 못했습니다. 다음 모임에 가져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함께 읽어봐요. 그날 이후 한글 읽기 모임은 매주 토요일 정기적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을 함께 배우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점차 한국 문화와 역사를 나누는 자리로 발전했어요. 한 달 후 이준호에게 이 모임에 대해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한국에서 니가타로 오는 관광객들에게 이 모임을 소개하겠다고 했어요. 실제로 몇 주 후 한국 관광객 몇 명이 우리 모임을 방문했습니다. 모임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기억과 인연을 되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글을 통해 저는 50년 전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 목소리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이준호에게서 뜻밖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무라카미 선생님, 다음 주에 니가타를 방문하려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직접 뵙고 싶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기호의 아들이 직접 일본에 온다니.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5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인연의 완성이었습니다. 니가타역에서 이준호를 기다렸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 플랫폼에 내려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이기호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이준호는 작은 가방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아버지가 남긴 물건들입니다. 선생님과 관련된 것들을 모아왔어요.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첩, 일본 잡지 몇 권,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공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공책을 펼치자 깜짝 놀랐습니다. 한글과 일본어가 뒤섞인 일기장이었어요. 아버지는 선생님이 떠나신 후에도 일본어를 계속 공부하셨답니다. 그날 저녁 한글 읽기 모임의 회원들을 초대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이준호가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건 아버지의 목소리입니다. 돌아가시기 몇 달 전 쇼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녹음해 두셨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나이 든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쇼지 형, 이 목소리가 형에게 닿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하고 싶었어요. 그때 형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준호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50년 전 이기호와 걸었던 그 바닷가와는 다른 곳이었지만 파도 소리는 같았어요. 돌아오는 기차역에서 이준호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선생님, 한글을 배우신 이유가 잊힌 진실을 꺼내는 열쇠였다고 하셨죠? 그 열쇠로 우리 가족의 역사도 새롭게 열렸습니다. 이준호가 떠난 후 바다가 보이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 속에 이기호의 목소리가 녹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넘어 마음을 전하는 목소리였습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의 아픔, 50년 전 소년의 꿈, 그리고 오늘의 만남까지. 모든 것이 한글이라는 열쇠를 통해 이어졌습니다. 한글은 소리를 담은 문자입니다. 그 소리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리는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더 재밌고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